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리버풀이 인텔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 경기는 경기력 자체가 엄청 좋진 않았지만 어쨌든 어려운 상대인 인텔을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거뒀다는 거, 지금 리버풀의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나름 값진 승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명단을 보시면 리버풀은 4-4-2로 구성을 해왔는데요. 이삭과 에키티케 투톱을 준비해왔습니다. 그리고 브래들리 대신 조고메즈가 선발 출전했고요. 중앙 포미들 로테이션 조합으로 경기를 준비해왔던 리버풀입니다. 오늘 경기 가장 특징적이었던 부분은 리버풀의 포미들이 되게 자유롭게 움직였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1-2-1 다이아몬드 느낌으로 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선수들이 유기적으로 2-1을 만들기도 했어요. 그때는 커티스 존스가 좀 아래쪽으로 내려와 주면서 플레이를 했고요. 또 3명이 박스 안으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측면 높은 공간은 조고메즈와 로버트슨이 점유하면서 플레이했고요. 이건 투톱을 쓰기 위한 전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렇게 4명의 미드필더를 둔 건 투톱을 쓰면서 깨질 수 있는 수비 밸런스를 가운데 활동량으로 좀 메꾸려는 그런 의도가 엿보였습니다. 그리고 수비 시에는 메갈리스터가 전진하면서 4-3-3 느낌으로 수비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인테르의 백스리를 염두에 둔 듯한 그런 수비 배치였던 것 같습니다. 뒤쪽에 소보슬라이, 흐라벤베르, 커티스 존스는 맨투맨으로 대응을 했고요. 앞에 있는 3선은 최대한 패스 길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리고 때에 따라서 전방 압박도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메갈리스터가 되게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저기서 가운데 쪽으로 패스가 들어왔을 때는 메갈리스터의 복귀가 늦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울 수 있다. 근데 저는 의도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봤어요. 그리고 경기력은 큰 수확은 없었다. 그냥 리버풀도 그렇고 인테르도 그렇고 서로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어쨌든 오늘 경기 슬롯이 일단 또 변화를 한번 줘봤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또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어쨌든 살라를 제외하면서 여러 가지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하는 슬롯입니다. 이삭, 에키티케, 투톱은 어땠을까요? 이삭과 에키티케, 투톱은 사실 그렇게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건 아니잖아요. 둘이 경기 뛸 때도 번갈아 가면서 나오기만 하고 동시에 나오는 경기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둘이 엄청난 케미가 있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었죠. 그래서 경기 중에 서로한테 패스를 주고 다시 받고 이런 과정은 많지 않았고요. 에키티케는 이전 소속팀에서 투톱을 해봤지만 이삭은 뉴캐슬에서는 투톱을 거의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두 명이 같이 나왔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녹아드는 건 또 시간이 지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 중에 느꼈을 때는 에키티케가 조금 더 윙어 같은 움직임, 그러니까 측면으로 빠지는 느낌이 있었고요. 이삭은 조금 더 스트라이커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다이크가 롱패스 감이 좋았어요. 오늘 조고메즈가 되게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거든요. 리버풀이 전형적인 윙어가 없는 포메이션이다 보니까 조고메즈가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고 그때 반다이크가 한 번에 대각선 롱패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패스 루트가 생겼고, 대신에 오늘 반다이크의 패스 정확도는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조고메즈의 패스나 크로스 퀄리티는 좀 아쉽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만 개선이 된다면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루트라고 생각하고요. 전체적인 경기력을 얘기해보자면 오늘 경기 투톱을 테스트했고 포미들로 공수 밸런스를 보완한 그런 의도, 이거는 알고는 있지만 사실 경기력은 글쎄 이게 성공한 의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리버풀에게 드는 감정, 그런 느낌은 명확히 어떤 축구를 하고자 하는지가 잘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주 잠깐 그 압박 베이스의 축구를 하다가 이젠 또 주전들이 계속 사용되다 보니까 체력적인 부분들에서 한계를 느끼고 또 그런 에너지까지는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측면으로 가든 중앙으로 가든 선수들의 개인 퍼포먼스가 중요한 상황들이 되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균일한 경기력을 만들 수 없겠죠. 물론 살라를 제외하면서 살라의 턴오버나 아쉬운 부분들은 사라지긴 했습니다. 근데 그 살라의 그 부분만 날아간 느낌이고 나머지는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살라도 살라인데 리버풀이 살라가 제외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걸 시작이라고 생각하면서 전체적인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상대가 인테르인 것도 감안은 해야겠죠. 인테르도 인자기 감독이 나가고 나서 지난 시즌만큼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어쨌든 강한 팀이고, 리버풀을 만나기 전에는 챔피언스 리그 5경기 4승 1패를 하고 있던 팀이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팀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해서도 경기력이 더 안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중에 비르츠가 PK를 획득하면서 이걸 소보슬라이가 득점하고 이게 승리로 이어졌거든요. 비르츠 짧은 패스 연결은 저는 괜찮았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볼이 조금 더 도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비르츠가 있을 때는 리버풀이 좀 볼을 돌리는 느낌이 더 듭니다. 약간 역체감이 어느 정도 있는 선수인데요. 근데 비르츠가 긴 전진 패스 같은 데서는 턴오버가 조금 많이 발생했어서 그 부분들은 개선을 해야 된다. 근데 오늘 PK를 얻어낸 건 아주 귀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리버풀이 사실 최근에 분위기가 안 좋긴 한데 살라를 벤치로 보낸 이후로부터는 4경기 2승 2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살라 기용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았다고 볼 수 있겠죠. 살라를 기용하면은 살라 쪽에서 포인트가 나와주지 않으면 이 살라가 수비 안 하는 그 수비 리스크가 매우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일단 리버풀이 승리 흐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경기력이 오랫동안 안 나오는 걸 빠르게 개선할 수 있으면 좋겠죠. 인텔의 부진도 있었기 때문에 이 승리가 잘해서 이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못했지만 운 좋게 이겼다. 이런 마인드로 또 준비를 하면서 리그 경기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승리로 한숨 돌린 리버풀. 과연 리버풀은 이번 주말 경기 어떤 경기를 펼칠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